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최종심이지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에 대한 결심이니까 이제 최종심인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삼성을 이렇게 잡아 흔드는 거냐? 이재용 씨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결국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돈을 줬다, 받았다. 이 쌍방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돈을 준 게 뇌물이 아니다가 돼버리면 그러면 받은 사람도 뇌물 받은 사실이 없어져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통째로 다시 뒤엎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의 성립의 근거조차가 뿌리가 흔들리게 돼버리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재용인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 했다고? 그래서 유죄이지만 집행유예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봤던 양반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때린 형량하고 형평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재판부가. 세계적으로 판사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인격적 신이라고 부르죠.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망치 두드려서 하고 그것을 실현까지 시킬 수 있는 힘까지 가진 사람.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인데 인격적인 신이다. 신이다.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전하지요. 뭐 사실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얘기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다 라는 얘기. 재판이 잘못됐건 어쨌건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기속력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게 흔들렸다가는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이만큼 일단 판사가 판결을 하면 최종 판결을 하면 그건 지켜져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채널 24K는 이 이전까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뭐 재판 다시 해라. 판사를 탄핵을 해라. 뭐 이러고 난리를 쳤던 소위 그러한 이제 운동권 측의 세력 그쪽의 주장에 동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불합리하고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라는 대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판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판사를 인격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판결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될 자유재량권을 주질 않았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근거로 해야 되는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판사가 이 기준을 어긋나서 판결을 한다면 형사소추의 대상도 될 수 있으려니와 위헌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칫 이 조항에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를 법관에 부여된 무한 자유재량권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기적 판사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판결도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근거를 가진 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한다.
어떤 누가 시비를 걸건 압력을 넣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라. 부편부당하게 판단하라. 이런 얘기죠.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목적을 비롯한 구체적 조항을 벗어나서 양심을 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법관의 판결은 정치의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판사들 어떻게 사법연수원 수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죠. 따라서 법관의 판결은 이 사회에 헌법과 법률이 있어야 하는 이유, 헌법과 법률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곧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헌법 조문을 해석하면 판사는 결국 사회적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양심, 그런 양심을 가져야 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양심의 한계를 아주 명백하거나 현저하게 많이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하고의 경제 공동체라는 최순실 씨,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만든 미르재단인가 하는 체육진흥재단, 이 사이에서 주고받았다는 말 3마리, 그리고 출자금이 30억이랬다, 80억이랬다, 50억이랬다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그 출자금을 뇌물로 본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한 판결인데 그거를 뇌물로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증거가 뭐냐? 묵시적 강요가 있었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아니 우리나라 판사는 무슨 관심법 합니까? 아무 법률적 근거도 서류도 아무것도 녹취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강요야. 그런다고 거기다 갖다 그렇게 냈으면은 그리고 주었으면 그건 청탁이야. 묵시적 청탁이야. 누가 그렇게 판결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라의 형법의 적용의 대원칙이 뭐죠? 증거재판주의 아닌가요? 근데 판사가 자기 마음으로 관심법에 의해서 판단한 묵시적인 그러한 판단이 형법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양심이 그렇게 봤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양심은 당연히 헌법적으로 무효인 양심이지요. 만일 이렇게 묵시적인 근거로 해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한사님의 관심법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인정된 동기에 의해서 폭력범, 강도범, 사기범 뭐든지 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내세운 것 중에 판사가 진작 앞에 명령을 했다. 삼성 내부에다 실효적 준법감시기구를 설정을 하라.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운영했던 사람 세 사람들의 의견의 평가를 보니까 이게 아주 능률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했다라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형량도 감경 못 해준다. 그야말로 판사 마음대로네요. 준법감시위원회를 기업 내부에 두라. 저는 24K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판사가 무슨 근거로 그런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외부적 기구를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해서 설정하라. 국민들이 매품 내는 세금 하나를 정하려도 그것이 국민의 부담이 될 때에는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업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로 명령할 수 있지요? 판사가 입법기구입니까? 그야말로 이러한 명령을 하는 판사, 그 판사는 나는 인격적인 신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합법적인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을 왜 들여다보지 않지요? 얼마나 이 나라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그 논리만을 강요해 왔는지 그거를 다 삼성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판사는 그야말로 신입니까? 이 판결 이전에 많은 형사범들의 판결을 하면서 형량을 감경해 줄 때 많은 판결문들이 그 피고가 가지고 있는 상장 하나, 훈장 하나, 과거의 어떤 사회봉사 경력 하나, 그리고 또 법정에서 보여주는 참회의 의지, 반성, 이런 것들이 다 형량 경감의 사유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재용 씨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하나가 적용이 되지 않지요? 그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그가 앞으로도 해야 되는 일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상황, 이 공익에 미칠 상황, 왜 그런 데 대한 평가나 고려 같은 거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죠? 이런 판결을 할 때에는 판사는 판결문 내에 암묵적으로 그야말로 묵시적으로 이러한 나의 판결이 이 사회의 법익을 증가시키고 공익 증가에 기여한다라는 그러한 소신을 읽을 수 있는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의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이 사회가 이러한 판결들을 앞으로도 계속 쏟아낼 경우에 이 사회의 헌법적, 법률적, 공익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판사들 스스로의 위치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죽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남는 건 오로지 더러운 정치의 논리만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판사는 인격신도 아니고 판사의 헌법 규정을 벗어난 판결은 또 하나의 그냥 형사적 범죄가 될 뿐이라는 사실. 이것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님에게 책 한 권을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좀 섹시하죠?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법 우드워드와 스콧 암스트롱이라는 이제 법조 취재 기자들이 쓴 책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 이 내용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헌법적 가치, 민주적 가치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그들의 손에서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